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년 전만 해도 국제무역에서는 금을 사용했습니다. 금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역 상인들은 매번 배를 타야 하기에 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은행은 보관증 제도를 고안해냅니다. 즉, 금을 맡긴 양만큼의 금 보관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거운 금을 항상 옮길 필요도 없었고 거래할 때도 매우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었죠. 이때부터 금의 가치를 보장하는 보관증을 발급해주는 금본 위제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달러가 처음부터 기축통화였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첫 기축통화는 바로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고 이에 따라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도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쟁에 금을 비롯한 재화들을 너무 많이 소비해 자국 화폐를 생산해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영국의 기축통화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 기축통화의 바톤을 물려받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대전 속에서 끝없는 전쟁 물자 생산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죠. 또한 미국 서부에 금광을 캐게 되면서 전 세계 금의 70% 가까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제1의 세계 경제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선 경제가 파탄이 나 있었고 다들 경제 회복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를 다시 원활히 해야 했죠. 따라서 1944년 세계 각국의 대표가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정의하고 금 보유량만큼의 달러를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과 함께 달러의 기축통화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달러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럽의 재건 사업에 막대한 달러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바로 194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건 사업 마셜 플랜이었죠. 그 덕에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유럽 내에서 유통할 수 있었으며 세계 기축통화 달러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러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달러의 과잉 생산입니다. 베트남과의 20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근본 위제에 반하는 금 보유량 이상의 달러를 찍어내게 되죠. 이에 반발한 유럽은 미국의 달러 독식을 견제하고자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1971년 미국은 금태안 중단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를 금으로 더 이상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 위제라는 약속을 어긴 미국이었지만 세계 패권인 미국을 상대로 불만을 표시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달러 외엔 그만큼 강력한 통화의 힘을 가진 나라도 없었죠. 그리하여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는 그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1973년 달러는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아랍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올리면서 보복에 나선 것이죠. 이로 인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달러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은 이때 신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아랍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하여 석유 거래 시 모든 결제를 달러로만 하기로 하고 대신 미국이 사우디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약속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대체 에너지 개발도 미비하여 석유에 의존한 시대였기에 달러의 가치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 운영에 직결되는 석유 거래를 위해선 달러 확보를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의 가치가 달러를 대신했다면 지금은 석유의 가치를 달러가 대신해주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아직까지도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